네, 오늘은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영상을 올렸거든요. 세금 한 푼 없이 5억 원 징여하기. 실제일까요? 아닐까요? 요건에 해당한다면 실제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남기셨어요.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걸 자랑스럽게 강의까지 하고 자빠졌네. 좋아요도 하나 있네요. 이 좋아요 1이 없었다면 제가 답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아마도 불법이라고는 했지만 탈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절세랑 탈세가 뭘까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정의하면 안 되니까 국세청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 안내책자에 나와 있는 걸 갖고 왔어요. 절세란 건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대요. 그렇죠?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래요. 사실 이렇게 충분히 이해가 잘 안 되죠,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도움을 주고 싶었던 건데, 어쨌든 절세를 하려면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래요. 그럼 탈세는 뭐죠? 탈세란 거는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행위래요. 대표적인 거 수익금액 누락, 공문서 위조, 허위계약서 작성, 이런 거죠. 저는 분명히 이 영상을 만들 때 그런 의도로 만든 것도 아니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테두리인지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어떻게 말씀드릴지 예상을 했었나 봐요. 어떤 분이 이런 글도 남기셨더라고요. 이거 글이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맞춤법이 좀 틀렸지만 갖고 왔거든요. 지능법은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많다 함. 저 좋은 대학, 뭐 시골에서 서울에 있는 학교 갔으니까 좋은 대학이죠.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는 좋지 않지만 법과 위법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범죄를 저지른대요. 근데 걔네들이 하는 말이 내가 법을 어겼어? 아니잖아. 맞는 소리임. 법 안 어겼지. 하지만 법에서 사람 죽이면 안 된다 라는 게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그런 뜻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와 준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쵸? 잘못된 거 아니지.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니까 법에서 증여세를 내라고 만들었는데 허점을 파고들어서 증여세를 안 내는 법을 강의하는 건 법을 만들 때의 의미를 쌩깐 거 아닐까요? 제가 반말로 했으면 이렇게 답변도 안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존댓말을 써주셔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세금 절약 가이드에 있는 거예요. 그 목차예요. 이 증여세 부분도 있어서 제가 증여세 목차 부분만 갖고 왔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증여재산은 되돌려 받으려거든 3개월 내에 되돌려 받으래요. 그래야지 증여세를 안 내니까. 3개월이 하루 넘으면 어떻게 되죠? 증여세를 내야 돼요. 하루 전이면 안 내도 돼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안내하고 있네요, 국세청에서.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이에요. 기준일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고시, 우리가 알 수 있게 공표되는 거는 언제 되죠? 5월 30일쯤 되거든요. 그럼 5월 29일 날 내가 땅을 증여했어요, 아들한테. 그럼 그 땅 가격은 언제 공시지가로 할까요? 그건 전년도 걸로 해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걸 하루 비껴나가서 그렇게 증여하라는 건, 이건 절세일까요? 탈세일까요? 이건 법을 비켜나가는 건가요? 어쨌든 제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이 법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법의 의미, 법의 의미가 뭘까요? 저는 법의 의미를 어떤 길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물이 흘러가면은 물이 흘러가는 길을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전 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법을 만들면 넘어가겠죠, 사람들이. 근데 제가 소개해드린 이 법률의 취지는 뭘까요? 이 법을 만든 의도라고 볼 수 있겠죠.
법을 만든 의도, 취지. 출산율 저하, 고령화 진전에 대응해서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활력 증진을 도모. 그러면 이 법을 만든 의도는 뭐죠? 증여를 빨리 하라는 거죠. 젊은 세대들한테 많이 해주라는 거잖아요. 그런 의도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어쨌든 저는 그런 의도로 보이거든요. 그게 벌써 2006년이에요. 사실 이 상황은 더 심각해졌죠. 출산율 저하, 고령화 진전 더 많이 됐고, 그렇죠? 그럼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 대상 업종은 줄어들었어요. 이런 거에 데모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할 거면.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가서 그렇지.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 이 규정을 만들 때는 이 업종 3개만 빼고 나머지 업종은 다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그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업종을 그 해당하는 업종만 열거하고 있죠.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 범위가 상당히 축소됐어요. 처음에는 이것만 제한했다는 거. 실제로 이게 뭐 엄청난 세제 혜택 같잖아요. 야, 이건 진짜 엄청난 거구나. 이 제목 자체가 너무 자극적이라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엄청나서 세금 얼마 절약했나요? 8천만 원? 물론 작은 돈 아니죠. 저한테도 8천만 원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근데 저는 이 5억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8천만 원을 내지도 못하겠죠.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강의를 올렸어요. 이렇게 평범하게 제목을 써서 소득세, 법인세 50% 감면. 이거 얼마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나간 업체 중에는 이 감면 혜택을 올해 법인세 혜택으로 받는 게 2억이 넘는 데도 있어요. 세금에 대한 혜택만. 그럼 그 법인은 얼마 내고 있었을까요? 거의 5억 가까이 내고 있었어요. 법인세를. 그럼 50% 감면되면 2억 5천 감면되는 거네요. 근데 이게 4년간 주어진 혜택이에요. 그럼 그 회사가 그 수익을 계속 올린다면 10억 감면받는 거네요. 그죠? 세금만. 한도 없어요. 이렇게 엄청난 규정이 있지만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그 주변에 세무 대리인들이 이 규정을 몰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이 회사 내부 사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면. 이 업종에 해당되는지, 이 규정에 해당되는지를 알려면. 그러기 때문에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회사 담당자겠죠. 대표이사겠죠. 그래서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알고 나서 저한테 오시라는 게 아니라 주변의 전문가한테 찾아가면 사후적으로 이거를 경정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면, 만약에 그 회사가 10억 돌려받을 수 있대요. 그렇다면 저희가 청구를 얼마 할까요? 수수료로 20% 30%예요. 2, 3억은 띄워줘야 되겠네요. 근데 이 규정을 내가 알고 소득세도 될 수 있고 법인세도 될 수 있고, 제가 이 규정에 해당되는지 검토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거 얼마 될까요? 얼마 안 들겠죠, 이거는.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저도 사실 이 회사를 가서 한참 있다 알았어요. 감사 때문에 회사를 나갔다가 세무조정까지 맡겨주셔가지고 이걸 하면서 알았거든요. 어떤 분이 다른 영상에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이 영상인데, 내 주위에 2, 3억씩 줘도 아무도 조사 안 받더만 선생님이 회계사라 겁주는 걸로 보인대요. 왜 겁을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시면 되지. 제가 겁줘갖고 좋을 게 뭐가 있죠? 저한테 오라고 말씀드렸나요? 그냥 국세청은 어떤 식으로 현금을 파악하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나는 왜 유튜브에서 이러고 있나? 이거는 궁금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걸로 대신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